강남 한복판 5성급 호텔 스카이라운지. 오늘은 한도윤에게 특별한 날입니다. 아들 우진이의 상견례가 있는 날이죠. 도윤은 아침 일찍부터 긴장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여러 번 매고 풀었어요. 혼자 키운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한다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26살 청년으로 자란 우진은 도윤의 자랑이었어요. 성실하고 따뜻한 성격에 직장 생활도 안정적이었죠. 예비 신부 유나도 착한 여성이라는 소문이었습니다. 우진은 유나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을 반짝였어요. 도윤은 정장 매듭을 다시 한번 여미며 라운지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높은 천장과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전경이 펼쳐졌어요. 오후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습니다. 상견례 테이블에는 이미 우진과 유나가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단아한 한복 차림이었고 우진은 단정한 양복을 입고 있었죠. 도윤이 자리에 앉자 우진이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곧 유나 부모님이 오실 거예요. 많이 긴장되시죠? 도윤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너만큼은 아니야. 유나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웨이터가 따뜻한 차를 내왔고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때 라운지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중년 신사가 먼저 들어왔어요. 품위 있는 인상에 회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남성이었습니다. 그 뒤로 여성 한 분이 따라 들어왔는데 도윤은 그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손에 든 찻잔이 흔들렸어요. 차가 조금 넘쳤지만 도윤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여성, 최서연, 15년 전 도윤의 곁을 떠난 전처였습니다. 긴 생머리는 짧게 잘려 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녀였어요. 도윤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서연도 도윤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고급 핸드백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둔탁한 소리가 조용한 라운지에 울렸습니다. 유나 아버지가 의아한 표정으로 서연을 쳐다봤죠. 여보, 괜찮소? 어디 불편하시오? 서연은 입술을 떨며 도윤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우진과 유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양가 부모를 번갈아 봤습니다. 무슨 일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장된 정적이 테이블을 감쌌어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결혼 반대합니다. 테이블 위에 찻잔이 떨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유나 아버지가 당황해서 물었죠. 여보, 무슨 말이요?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요? 아직 인사도 나누지 않았지 않소? 서연은 도윤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과는 절대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결혼은 안 됩니다. 상견례는 시작한 지 3분 만에 파탄났습니다. 유나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그러세요? 하지만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라운지를 나갔어요. 호텔 로비로 나온 유나 아버지는 서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요? 왜 갑자기 저러시는 거요? 우리 둘 다 아이들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 알지 않소?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저 사람과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유나가 눈물을 흘리며 다가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한테 말해주세요. 우진 오빠랑 저는 진심으로 사랑해요. 왜 갑자기 반대하시는 거예요? 서연은 딸을 꼭 안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 남자가 자신을 버리고 떠난 전 남편이라는 사실을 15년 전 모든 것을 포기하고 혼자 사라진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서연의 가슴 속에는 오래된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듯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유나야, 미안해. 엄마가 설명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 제발 이해해줘. 유나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진 오빠가 뭘 잘못했어요? 오빠 아버지가 누구시든 상관없잖아요. 한편 도윤은 우진과 함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우진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물었어요. 아버지, 유나 어머니를 아세요? 왜 저렇게 반대하시는 거예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차 쪽으로 걸어갔어요. 차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걸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우진이 조수석에 타며 다시 물었습니다. 아버지,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저렇게 반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랑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도윤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진아, 그분은 내 전처다. 우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뭐라고요? 전처라니, 그럼 유나 엄마가 제 친엄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서연은 유나의 친어머니가 아니야. 유나 아버지가 재혼하기 전 딸이 있었고 서연은 그분과 재혼해서 유나를 키우고 있는 거지. 혈연 관계는 없어. 우진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죠?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과거를 설명할 수도 변명할 수도 없었어요. 왜 서연과 헤어졌는지 그 이유를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저 침묵만이 차 안을 가득 채웠죠. 우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우진은 방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어요. 도윤은 거실에 혼자 앉아 고개를 떨궜습니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서연과 함께 웃던 날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그날의 고통, 모든 것이 생생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우진이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큰 백팩을 메고 있었어요. 어디 가려고?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물었지만 우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 손잡이를 잡으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죠. 유나 없이는 못 살아요. 저희끼리 알아서 할게요. 더 이상 아버지한테 기댈 수 없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도윤은 빈집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지만 도윤은 받았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였어요. 우진이가 유나를 데리고 어디론가 떠났다는데 당신 아들 어디 있습니까? 연락이 안 됩니다.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몰라. 우진이도 집을 나갔어. 서연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윤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우진과 유나는 강원도 깊은 산간 마을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외딴 펜션을 예약했어요. 세상과 단절된 곳에서 잠시라도 숨을 돌리고 싶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두 사람은 말이 없었어요. 차창 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점점 사라지고 어둠이 깔렸습니다. 산길로 접어들자 가로등도 드문드문 보였죠. 차 안에서 유나가 우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님들이 저렇게 반대하시는데. 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그냥 지금은 아무 생각도 하기 싫어. 일단 여기서 며칠 쉬면서 생각해보자. 유나는 우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어요. 펜션에 도착한 것은 밤 11시쯤이었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나와 반겼어요. 어서 오세요. 멀리서 오셨네요. 방은 2층이에요. 두 사람은 짐을 들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방문을 열자 아늑한 공간이 나타났어요. 통나무로 지은 방은 따뜻했고 창문 밖으로 별들이 보였습니다. 우진이 짐을 내려놓으며 말했죠. 일단 씻고 쉬자. 내일 생각하고.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유나가 먼저 일어나 커튼을 열었어요. 창밖으로 펼쳐진 산과 계곡이 아름다웠습니다. 아침 안개가 산 중턱을 감싸고 있었죠. 유나는 우진을 깨웠습니다. 오빠 일어나요.
날씨 좋아요. 우진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간단히 씻고 테라스로 나갔어요. 펜션 주인 할머니가 아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따뜻한 된장찌개와 갓 지은 밥,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이 나왔죠. 두 사람은 오랜만에 편안한 아침을 먹었습니다. 식사 후 유나가 제안했습니다. 오빠, 계곡 산책로 걸어볼까요? 여기 경치 좋다고 하던데.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아, 바람도 쐴 겸. 두 사람은 가벼운 차림으로 펜션을 나섰어요. 계곡을 따라 난 좁은 산책로가 있었습니다. 나무 데크로 만들어진 길이었죠. 물소리가 맑게 들렸어요. 공기는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유나가 우진의 팔짱을 끼며 웃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평생 살면 행복할 것 같아요. 복잡한 세상 다 잊고. 우진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게, 여기는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 같아. 두 사람은 계곡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중간중간 쉬면서 사진도 찍었어요. 유나는 예쁜 돌멩이를 주우며 즐거워했습니다. 잠시나마 고민을 잊을 수 있었죠. 1시간쯤 걸었을까요? 하늘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몰려왔어요. 우진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비 올 것 같은데? 돌아가야겠어.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보슬비였지만 금방 굵어졌습니다. 순식간에 폭우가 쏟아졌죠. 두 사람은 서둘러 펜션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빨리 가자. 우진이 유나의 손을 잡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산책로 옆 경사면의 흙이 빗물에 젖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흙이 미끄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위험해. 우진이 유나를 끌어안으려는 순간 발밑 땅이 무너졌습니다. 두 사람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경사면 아래로 굴러 떨어졌어요. 나뭇가지와 돌에 부딪히며 계속 미끄러졌습니다. 유나가 소리쳤죠. 오빠. 하지만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두 사람은 10여 미터를 굴러 내려갔어요. 마지막으로 우진의 머리가 큰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도 나무에 부딪히며 의식을 잃었죠.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경사면 아래 계곡 옆에 쓰러져 있었어요. 한참 후 펜션 주인 할머니가 두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찾아 나섰습니다. 산책로를 따라가다 무너진 경사면을 발견했죠. 아이고, 큰일 났네. 할머니는 급히 구조대에 신고했습니다. 구조대가 출동했고 헬기도 떴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수색은 계속됐어요. 구조대원들이 경사면을 내려가며 두 사람을 찾았습니다. 우진과 유나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죠. 급히 들것에 실려 헬기로 이송됐습니다.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 응급실로 향했어요. 병원 측은 즉시 보호자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도윤이 전화를 받은 건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환자 보호자이십니까? 한우진 씨가 사고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도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지금 어디라고요? 어느 병원이요? 주소를 받아 적고 도윤은 곧바로 차를 몰았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발 무사하기를. 그는 속으로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평소 2시간 거리를 1시간 반 만에 달려갔죠. 응급실 앞 복도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도윤이 도착했을 때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한우진 환자 보호자이십니까? 도윤은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진이 어떻게 됐어요?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지금 검사 중이십니다. 머리를 다쳤지만 의식은 돌아왔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도윤은 벽에 기대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벤치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궜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복도 끝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과 유나 아버지가 급히 들어왔어요. 서연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고 유나 아버지는 창백한 표정이었습니다.
서연은 간호사에게 유나의 상태를 물었죠. 우리 딸은요? 최유나, 어떻게 됐어요? 간호사가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검사 중이십니다. 의식은 돌아왔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서연은 도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도윤을 향해 걸어갔어요. 감정이 폭발할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도윤도 자리에서 일어났죠. 두 사람은 복도 한가운데서 마주 섰습니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타나서 또 우리 인생을 흔들어 놓는군요. 25년 전처럼. 도윤도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흔들었다고? 나도 오늘 처음 알았어. 내가 유나 어머니인 줄은. 이게 내가 원한 일이야?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이 우진이를 키우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도윤이 화를 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우진이는 내 아들이야. 두 사람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다른 환자 보호자들이 쳐다봤어요. 유나 아버지가 황급히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두 분 진정하십시오. 여긴 병원입니다. 지금 중요한 건 아이들입니다.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몸이 휘청거렸어요. 유나 아버지가 아내를 부축했죠. 도윤도 반대편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궜습니다. 주먹을 쥔 손이 떨렸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세 사람은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두 분 모두 의식은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고요. 타박상과 경미한 뇌진탕이 있어서 2, 3일 입원 관찰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고 하늘에 감사했어요. 서연도 남편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나 아버지가 의사에게 물었죠. 면회할 수 있습니까?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한 명씩만 들어가세요. 너무 오래는 안 됩니다. 세 사람은 각자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도윤은 우진의 병실로 들어갔어요. 우진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다가가자 우진이 눈을 떴어요. 아버지. 도윤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많이 다쳤어? 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유나는요?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유나도 괜찮대. 걱정하지 마. 우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도 아들의 손을 꼭 쥐며 말했어요. 미안하다. 아버지가 잘못했어. 이틀이 지나고 우진과 유나는 많이 회복됐습니다. 병실에서 두 사람은 서로 안부를 확인했어요. 유나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아이들도 안정됐으니 이제 우리가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 이상 숨기면 상황만 악화될 것 같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할 수 없어요, 그건. 유나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더 이상 숨기면 안 됩니다. 이미 아이들은 목숨을 걸고 도망친 거예요. 우리가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이들은 또 위험한 선택을 할 겁니다. 도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말하겠습니다. 25년 전 이야기를요. 이제는 숨길 이유가 없어요. 서연이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복잡했어요. 분노, 슬픔, 그리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유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병원 카페로 가시죠. 거기서 조용히 이야기합시다. 세 사람은 1층 카페로 내려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어요. 도윤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25년 전 나는 작은 건축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직원이 5명 정도 되는 소규모였지만 나름 잘 되고 있었습니다. 서연과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였죠.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듣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커피잔 손잡이를 만지작거렸어요. 도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큰 프로젝트 하나를 따냈습니다. 소규모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였어요. 우리 회사로선 큰 기회였죠. 계약금도 받고 자재도 구입했습니다.
직원들도 기대에 차 있었어요. 그런데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대 업자가 사기꾼이었습니다. 계약서는 가짜였고 중간에 잠적했어요. 계약금은 이미 빼돌려진 상태였고 자재비는 내가 고스란히 떠안게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회사가 무너졌어요. 유나 아버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빚이 많았습니까? 도윤은 쓰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억 단위였어요. 2억이 넘었죠. 집도 담보로 잡혔고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왔습니다. 전화는 하루 종일 울려댔어요. 밤에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말을 이었어요. 서연은 당시 직장을 다니면서 가정도 꾸려나가려 애썼어요. 강하고 똑똑한 여자였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었죠. 하지만 나는 그녀에게 짐이 되고 있었어요. 도윤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망가지면 서연의 인생까지 무너뜨린다고, 그녀에게는 더 나은 삶이 있어야 한다고, 나 때문에 그녀의 미래까지 망칠 순 없다고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싸움을 걸었습니다. 일부러 차갑게 굴었어요. 밤마다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화를 냈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트집을 잡았어요. 거짓말로 상처를 줬습니다. 서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내가 만든 저녁을 먹지 않고 나가버렸어요. 내가 말을 걸면 무시했죠. 일부러 냉정하게, 일부러 무심하게 굴었습니다. 내가 나를 미워하게 만들려고요. 유나 아버지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계속 말했어요. 석 달쯤 그렇게 지냈을까요? 서연이 이혼을 꺼냈을 때 나는 바로 동의했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어요. 망설이면 다시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거든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도윤이 서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말하면 내가 떠나지 않을 것 같았어. 끝까지 나와 함께 망가질 것 같았단 말이야. 그래서 일부러 내가 나를 미워하게 만들었어. 유나 아버지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말을 이었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게 너를 지키는 길이라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았죠. 서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도윤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혼 후 나는 모든 빚을 떠안고 사라졌습니다. 연락처를 바꾸고 막노동판으로 들어갔어요. 건설 현장에서 하루 종일 일했죠. 그렇게 2년을 버텼습니다. 유나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진군은 어떻게? 도윤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공사장 근처 골목길을 걷는데 포대기에 쌓인 아기가 있었어요. 추운 날씨에 혼자 버려져 있었죠. 도윤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처음엔 지나칠까 생각했어요. 내 인생도 엉망인데 아이를 키울 여력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니 그냥 갈 수가 없었습니다.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도윤이 말을 이었죠. 경찰에 신고했고 아이는 보호시설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매일 그 아이 생각이 났습니다. 며칠 후 시설을 찾아갔어요. 아이를 보는 순간 이상한 확신이 들었죠. 이 아이와 함께 살아야겠다고. 유나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양 절차를 밟았습니까?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네,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빚을 갚기 위해 미친 듯이 일했어요. 아이를 키울 자격을 갖추고 싶었습니다. 입양이 확정됐을 때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기분이었어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진이를 그렇게 사랑하는군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진이는 내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준 아이입니다. 그 아이 덕분에 빚도 다 갚았고 지금의 안정된 삶도 찾았어요. 유나 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단한 선택이셨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도윤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이혼 후 내 소식을 몰래 알아봤어. 좋은 사람 만나 재혼했다고 들었을 때 마음이 편해졌어. 내가 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했지. 서연은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유나 아버지가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당신 혼자 너무 많이 짊어졌어요. 도윤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선택은 내가 한 거니까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당신을 너무 미워했어요. 나를 버렸다고 사랑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서연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유나 아버지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두 분 천천히 이야기하십시오. 저는 유나 병실로 가보겠습니다. 유나 아버지가 자리를 떠나자 도윤과 서연은 마주 앉았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어요.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오해했어요. 당신이 날 버린 게 아니라 날 지킨 거였네요.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더 잘할 수 있었어. 진실을 말했어야 했는데 비겁하게 도망쳤지. 서연이 손을 뻗어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그걸로 됐어요. 이틀 후 우진과 유나는 모두 회복됐습니다. 병실에서 두 사람은 부모들로부터 모든 진실을 들었어요. 우진은 아버지가 겪었던 고통을 알게 됐고 유나는 서연과 도윤의 과거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손을 꼭 잡았죠. 그래도 우리는 결혼할 거예요. 우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나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어요. 부모님들의 과거와 우리의 미래는 별개예요. 저희는 서로 사랑합니다. 서연은 딸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도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유나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두 분의 결혼을 축복하겠습니다. 퇴원하는 날 도윤은 우진을 따로 불렀습니다. 손에 작은 보자기를 들고 있었어요. 우진아, 너한테 보여줄 게 있다. 도윤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천조각이 있었어요. 특수한 봉제 문양과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진이 물었죠. 이게 뭐예요? 도윤이 설명했습니다. 내가 버려져 있을 때 포대기 속에 있던 거야. 15년 동안 간직했어. 언젠가 내 출생의 단서가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 우진은 천조각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도윤이 말했어요. 이제 유난의 가족이 될 텐데 이것도 보여주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유난의 집으로 향했어요. 거실에서 서연과 유나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천조각을 테이블 위에 펼쳤죠. 이게 우진이와 함께 발견된 유일한 단서입니다. 유나 아버지가 천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던 그는 갑자기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천조각을 든 손이 심하게 떨렸죠. 여보, 왜 그러세요? 서연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유나 아버지는 천조각을 가슴에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건 정우의 것입니다.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우가 누구십니까? 유나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김정우, 25년 전 산악사고에서 저를 구해준 구조대원이다. 그는 천조각의 봉제 번호를 가리켰어요. 이 번호는 구조복 식별 번호입니다. 정우가 입고 있던 구조복의 일부예요. 유나 아버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25년 전 겨울, 저는 등산 중 눈사태를 만났습니다. 추락해서 다리가 부러졌고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었죠. 그때 김정우 대원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어요. 정우는 저를 업고 산을 내려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눈사태가 몰려왔어요. 정우는 저를 안전한 곳으로 밀어냈고 본인은 눈사태에 휩쓸렸습니다. 서연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나 아버지가 계속 말했죠. 구조대가 저를 발견했을 때 정우는 이미 실종된 뒤였습니다. 시신도 찾지 못했어요. 그에게는 갓난아들이 있었습니다. 부인은 출산 후 병으로 돌아가셨고
정우가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었죠. 우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그분의 아들입니까? 유나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도 실종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친척도 없어서 어디론가 보내졌다고만 들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우진이었군요. 도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진을 발견한 그날 밤 포대기 속 천조각의 의미를 이제야 알게 됐죠. 유나 아버지는 우진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다오. 당신 아버지가 나를 살렸는데 나는 너를 찾아주지 못했어. 우진은 황급히 유나 아버지를 일으켰어요. 아닙니다. 제가 아버지를 만난 건 운명이었습니다. 저는 행복하게 자랐어요. 유나 아버지는 우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는 은인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제 사위가 될 사람이다. 부족하지만 평생 아들처럼 아끼겠다. 서연도 다가와 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진아, 미안했어. 처음에 반대한 건 과거의 상처 때문이었어. 이제는 진심으로 축복할게. 우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도 유나 아버지와 악수했어요. 감사합니다. 우진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석 달 후 우진과 유나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양가 가족 모두가 참석했어요. 식이 끝난 후 모두 함께 김정우 구조대원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우진은 아버지의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절했죠. 아버지, 저 잘 자랐습니다. 좋은 분을 만나 행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도 했습니다. 유나 아버지도 묘 앞에 섰습니다. 정우, 고맙네. 자네 아들을 잘 지켜주겠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우진과 유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도윤과 서연은 손주를 안고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예전처럼 가깝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이가 됐죠.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인연이란 게 참 묘하죠?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헤어진 것도 다시 만난 것도 모두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손주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